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일본의 인기 기상캐스터가 한국에 와서 겪은 충격적인 변화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타니 아사코 씨는 단순히 날씨를 예보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전통 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과연 일본 최고의 기상캐스터를 감동시킨 한국의 숨겨진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청국장 한 그릇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을까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2024년 봄,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 한 명의 젊은 일본 여성이 내렸습니다. 바로 일본 민영방송에서 5년간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타니 아사코 씨였습니다. 31살의 아사코 씨는 완벽주의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그녀의 신념은 단순했습니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녀의 좌우명이었죠. 아사코 씨가 한국에 온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K-웨더링크에서 글로벌팀 계약직 앵커로 일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공항 옥상에 설치된 거대한 태양광 패널과 수소 충전소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공항인가요? 아사코 씨는 깜짝 놀라며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 옥상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큰 친환경 시설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감탄이 묻어났어요.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저희 공항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태양광 시설만으로도 공항 전력의 30%를 공급하고 있답니다. 아사코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친환경은 화두였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실제 운영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아사코 씨는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와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아사코 씨를 맞이한 건 박지훈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34살의 박지훈 씨는 카이스트 출신의 뇌생남으로 세계 5분 단위 기상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한 천재였어요. 아사코 씨, 환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지훈 씨가 보여준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예측 오차는 일본 기상청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단기 예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사코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정확도가 높았거든요. 저는 한일협력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아사코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이 합쳐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지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함께 해보죠. 아사코 씨의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룸메이트는 28살의 장소영 씨였는데 그녀는 MZ세대 식품 콘텐츠 PD로 일하며 맛집 내비게이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격은 좀 귀차니스트였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죠. 아사코야, 한국 왔으면 한국 음식부터 제대로 먹어야지. 소영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맛집으로 안내해 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길로 향했어요. 도착한 곳은 30년 전통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주인은 55살의 김민아 씨로 청국장 장인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청국장 한번 맛보세요. 미나 씨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청국장이 나오자 아사코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냄새가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 씨가 웃으며 시범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돼. 겁내지 말고 한번 먹어봐. 아사코 씨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걸 넘어서 뭔가 깊은 맛이 느껴졌거든요. 이 청국장은 30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미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방법 그대로
콩을 직접 삶아서 발효시키고 있답니다. 아사코 씨는 감동받아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이어서 나온 잣 삼계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이 닭고기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사코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잣이 들어가서 더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미나 씨의 설명에 아사코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사코 씨는 소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이 있다니. 그리고 그날 밤부터 아사코 씨의 한식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공부와 함께 말이에요. 다음날 아사코 씨는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영 씨의 집에서 경험한 한국의 생활 ICT 기술 때문이었어요. 아사코야, 추워? 온돌 틀어줄게. 소영 씨가 리모컨을 누르자 바닥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져요. 아사코 씨가 깜짝 놀라며 바닥에 손을 대봤어요. 이게 온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일본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난방 방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난방법인데 요즘엔 전기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소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건조기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려요? 아사코 씨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히트펌프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도 적게 쓰고 빨리 말려요. 소영 씨의 대답에 아사코 씨는 또 감탄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배고프다. 치킨 시킬까? 소영 씨가 스마트폰 앱을 켰어요. 지금 시키면 언제 와요? 아사코 씨가 물었습니다. 10분? 길어야 15분. 소영 씨의 대답에 아사코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10분 만에 따끈따끈한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사코 씨가 놀라워했어요. 우리나라는 배달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어디든 빠르게 배달돼요. 소영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사코 씨는 이 모든 경험을 브이로그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생활 ICT 강국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어요. 온돌부터 시작해서 건조기,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게 편리하고 빨라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사코 씨의 브이로그를 본 일본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편리한가요? 우리도 한국 기술을 도입해야겠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소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사코야, 너 벌써 한국 홍보대사 다 됐네. 아사코 씨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한국에 이런 훌륭한 기술들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아사코 씨의 첫 번째 라이브 기상 예보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하필 벼락과 소나기가 예보된 날이었어요. 긴장한 아사코 씨는 새벽부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강호우, 강호우. 하지만 일본어 억양이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아사코 씨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니 아사코입니다. 처음은 매끄럽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강호우를 발음할 때 생겼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호. 순간 혀가 꼬이면서 강호가 이상하게 발음됐어요. 실시간 채팅창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키키키 강호 발음 귀여워요. 일본 억양 너무 매력적. 아사코 씨 화이팅. 시청자들은 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벽주의자인 아사코 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아사코 씨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프로인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때 박지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아사코 씨, 괜찮아요. 첫 방송치고는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발음이. 아사코 씨가 말하려 하자 박지훈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보셨죠? 다들 좋아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정성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알아봐요. 그의 말에 아사코 씨는 조금 위로받았어요. 그날 저녁 소영 씨가 집에 돌아와서 아사코 씨를 격려했습니다. 야, 너 완전 대박이야.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00명 늘었어. 아사코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응. 다들 내가 귀엽다고 난리야. 하지만 아사코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첫 방송에서 실수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게 반응해줬다.
이 마음에 보답하고 싶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사코 씨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새벽 4시, 박지훈 씨가 아사코 씨를 회사 데이터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사코 씨, 우리 기술의 진짜 힘을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랩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기상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우리가 개발한 초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시스템입니다. 박지훈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48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중국 베이징부터 시작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사코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정확도는 처음 봐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박지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 머신러닝 기술이 동아시아 전체를 바꿀 거예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태풍, 황사까지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때 모니터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곳곳에 설치된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에요. 박지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더 정확한 예보를 만들어요. 아사코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일본은 주로 정부기관 데이터만 활용하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네요. 이때 소영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사코야, 나 좋은 아이디어 있어. 소영 씨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우리 날씨하고 맛집이랑 콜라보해보자.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국물 요리, 미세먼지 심한 날엔 항산화 음식 이런 식으로. 아사코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날씨에 따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천하는 거죠? 박지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청자 참여형 라이브 방송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날씨와 맛집 콜라보 라이브 방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사코 씨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한국인들의 협력 정신에 더욱 감동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024년 4월 중순 갑자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대규모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기상청과 일본 기상예보 그리고 K웨더링크의 예측이 모두 달랐어요. 과연 누가 맞출 것인가 하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 3시경 황사 영향권 진입이라고 예보했고 일본 기상청은 내일 저녁 6시경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K웨더링크의 인공지능 모델은 내일 오전 11시경이라는 전혀 다른 예측을 내놨습니다. 박지훈 씨는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모델이 맞을 거예요. 24시간 전 초정밀 예고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아사코 씨는 걱정이 됐어요. 만약 틀리면 어쩌죠? 시청자들이 실망할 텐데. 그녀의 완벽주의 성격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다음날 오전 10시 50분 아사코 씨는 긴장한 채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측으로는 10분 후인 11시경 황사가 서울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11시 정각에 하늘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대박! 정말 맞췄어요. K웨더링크 예측 완전 정확. 아사코 씨 최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K웨더링크 앱에서 실시간으로 건강수칙 푸시 알림이 나갔어요. 황사 경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금지, 물 많이 마시기 같은 구체적인 안내가 즉시 전달됐거든요. 그 결과 KF94 마스크 온라인 구매 트래픽이 급증했습니다. 소영 씨가 흥분해서 전화했어요. 아사코야, 대박났어. 우리 방송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 넘었어. 아사코 씨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10만 명이나? 응. 그리고 마스크 회사에서 협찬 문의도 들어왔어.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스타트업 K웨더링크의 인공지능 예보가 기존 기관들보다 훨씬 정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사코 씨는 뿌듯함과 동시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사코 씨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 앵커가 전한 K인공지능 예보, 국민호흡 지켰다. 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에 실렸어요. 더 놀라운 건 SNS 반응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아사코 청국장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거든요. 아사코 씨가 며칠 전 방송에서 청국장 먹는 모습을 보여준 게 화제가 된 거였어요. 일본인도 감동한 우리 청국장의 맛 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청국장 먹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아 씨의 식당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장님, 청국장 주문이 갑자기 늘었어요.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주 청국장 매출이 평소보다 3배나 증가했어요. 농식품부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사코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어요. 제가 그냥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일어나다니. 소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야. 가짜로는 이런 반응 안 나와. 이때 박지훈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사코 씨, 우리 기술을 일본에도 수출하는 게 어떨까요? 양국 기상청과 협력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아사코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주말 아사코 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민아 씨의 식당이 있는 경상북도 예천으로 가서 청국장 100인분 무료 나눔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거예요.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소영 씨도 적극 찬성했어요. 완전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 박지훈 씨도 회사에서 지원하겠다며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준비가 시작됐어요. 드디어 대망의 날이 왔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의 작은 한 식당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사코 씨의 팔로워들도 전국에서 찾아왔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사코 씨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아 씨는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100인분 청국장을 만드는 건 처음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자원해서 도와줬고 분위기는 완전히 축제 같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실시간 시청자가 순식간에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아사코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어요. 한국 기술과 전통 음식이 함께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청국장을 받으러 온 할머니 한 분이 아사코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우리 청국장을 이렇게 좋아해줘서 말이야. 그 순간 아사코 씨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알게 해주셔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인분이 모자라서 김민아 씨가 급히 추가로 청국장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랐네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났죠. 소영 씨도 라이브 방송에 합류해서 청국장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몰랐어요. 오늘부터 청국장 먹어야겠어요. 같은 반응을 쏟아냈어요. 박지훈 씨는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코 씨, 지금 일본에서도 3만 명이 시청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였어요. 한일 양국 시청자들이 함께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본의 대형 방송사에서였어요. 아사코 씨, 일본 복귀해서 특집 방송하실 의향 있으세요? 하지만 아사코 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일 공동 특집으로 하면 어떨까요? 두 나라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말이에요. 방송사 관계자도 흥미를 보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사코 씨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했어요. 여러분, 곧 더 큰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의 환호가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질 무렵 라이브 방송이 마무리됐어요. 총 8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의 누적 시청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사코 씨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훌륭한 기술,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김미나 씨가 아사코 씨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어요. 직접 담근 청국장 한 통이었거든요. 이거 가져가서 일본 친구들한테도 나눠줘. 아사코 씨는 두 손으로 정중히 받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사코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기술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몇 주 후 아사코 씨는 정말로 한일 공동기상 프로그램의 메인 앵커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K-웨더 아시아였어요. 한국의 첨단 기상 기술과 일본의 방송 노하우가 만나 동아시아 전체에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지금도 아사코 씨는 매주 김미나 씨의 식당을 찾아가 청국장을 먹으며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사코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답니다.